하나 이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 라이온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저는 하나의 스토브리그가 완전 낙제점, 그야말로 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나가 스토브리그를 굉장히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스토브리그였어요. 자기 등번호만큼 때려야죠. 44번 달았던데. 저는 양현종의 빈자리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현종은 빠져도 돼요. 그 소리는 아니죠. 네, 그러면 젊은 피와 함께 도약을 이 꿈꾸는 하나 이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아주 피바람이 불었던 하나인데요. 외국인 선수들로 카펜터와 킹엄, 점 찍고 돌아온 킹엄이죠. 2개 찍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힐리 선수 영입했고요. 김태균 선수의 은퇴와 더불어 이용규 선수, 송강민 선수, 안영면 선수 등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정리한 한화 이글스입니다. 그리고 수비로 감독을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 인선을 완전히 바꿨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체질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 투표에서는요, 노시환 선수가 무려 60%로 압도적인 득표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 20%를 득표한 정은환 선수, 그리고 카펜터 선수와 하주석 선수, 그리고 김진욱 선수가 나란히 3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의 스토브리그가 완전 낙제점, 그야말로 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를 3명을 다 바꿨어요. 그렇죠? 작년 3명이 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힐리는 데려온 금액이나 아니면 이 선수의 커리어를 봤을 때 기대를 해야 돼요. 근데 카펜터하고 킹엄도 지금 하나 선발진 아니면 전체적으로 투수진의 뎁스 그리고 이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몫을 봤을 때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선수들이 잘할 것 같냐? 기대가 되냐라고 물으면 솔직히 아직까지 거기에 물음표가 달리는 게 사실이에요. 구단들이 한번 굉장히 큰 실패를 겪으면 두 가지 스탠스를 취해요. 옛날로 돌아가자라든가 아니면 아예 새 판을 짜든가. 하나는 후자를 택했어요. 근데 후자를 택할 거면 아예 확실하게 택해야 되는데 베테랑들을 그냥 이건 내보내는 거잖아요. 쇄신이 강제되면 그거는 쇄신이 아니에요. 그냥 피바람이지. 하나가 분명히 FA 선수들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정수빈 선수는 거의 계약에 근접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뉴스가 나왔는데 정수빈 선수가 안 되면 일단 이용규 선수라도 써야 되는데 이용규 선수는 정작 키움으로 갔어요. 베테랑 선수들이 나갔는데 베테랑 선수들이 나갔으면 그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나 라인업에서 기대가 되는 선수가 크게 없거든요. 네. 노시환 선수가 뭐 야구를 잘 못한다, 기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지난해 OPS 0.7 중반? 중반? 그러니까 0.8이 안 됐죠. 네, 그 정도를 기록했던 선수가 가장 타선에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넘어가서 이 팀은 지금 포커스를 선수한테 맞추면 안 돼요. 새로 선임된 외국인 감독한테 맞춰야 돼요. 실제로 감독이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 선수, 저는 감독들이 이제 성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감독의 쉽게 말해 수족들, 이 감독의 신복들이 같이 와야 된다고, 사단이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같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로이스터라든가 아니면 뭐 힐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기아에 이제 좀 봐야겠지만 윌리엄스 같은 충분히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전임자들의 사례가 많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한화가 올 시즌에 그나마 성공이라는 좀 성적표를 받으려면 전임자들의 선례를 잘 따라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동훈님과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저는 하나가 스토브리그를 굉장히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가 세 판 짜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플러스고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는 제 좀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KBO 구단 중에서 보수적인 구단들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근데 그 보수적인 구단이 변화를 선택했다. 이거만 있어서도 저는 플러스라고 벌써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변화가 그냥 우리도 구색이나 한번 맞춰보자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뭐 하나는 성골진골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배제할 수 있게 외국인 코칭 스태프단 그리고 그 한국인으로 새로 데려온 사람도 뭐 전혀 하나와 관련이 없는 조성환 코치, 킹엄이나 카펜터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와 같은 노선에 놓여져 있는 팀들이 영입하기 적당한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선수라도. 뭐 힐리 같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오버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굳이 지금 힐리를 그렇게 거금을 줘가면서 사왔어야 됐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킹엄이나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음표가 분명히 있죠. 있는데
긁어볼 여지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런 물음표가 있는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긁어볼 수 있는 팀입니다. 지금 당장 이 세 명이 뭐 리그 에이스급 성적과 리그를 지배하는 타격 성적을 기록한다고 해도 하나가 포스트 시즌에 갈까? 라고 냉정하게 말했을 때 좀 어려워요. 리그를 지배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그쵸. 뭐 테인즈급의 성적을 찍으면 가능할 수도 있죠. 인디블럭 네. 두 명이면 아, 그쵸.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은 제가 사주 방송을 해야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팀들이 저렴하게 돈을 아껴가면서 어쨌건 킹엄도 사실 부상 변수를 제외하면 충분히 사실 KBO 리그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오, 킹엄이 벌써 한국에 와? 킹엄 정도면 대박이다. 킹엄은 무조건 됐다. 꽤 이름이 알려진 그쵸. 선수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킹엄도 부상 변수가 아니면 긁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런 하나 입장에서는 어쨌건 간에 긁어볼 만한 상황이다. 저렴하게 긁어볼 수 있다. 라는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이 팀은 희망을 찾아야 되는 팀이잖아요. 팀에서 사실 KBO 리그에서 대놓고 리빌딩을 천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리빌딩을 대놓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어쨌건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선수단인데 김범수와 좀 김민호 95년생 듀오들이 좀 희망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김범수 긁히는 날 정말 무서워요. 맞아. 긁히는 날은 뭐 유현진 안 부럽습니다. 김민우 선수도 이제는 자리를 잡고 확실하게 본인의 좀 기대치에 맞는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서 두 분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뭐 딱히 한 명만 콕 집어서 얘기할 만한 키플레이어가 뭐 따로 생각이 나진 않고요. 그냥 기존에 있던 변우혁 그리고 노시환 그리고 임종찬 이런 선수들의 스텝업 그리고 가능성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판을 짜는 하나 이글스가 과연 리빌딩을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이번 시즌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팀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스토브 리그 동안 외국인 선수로 호제 피렐라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FA로 오규민 선수와 이원석 선수는 잔류를 했고요. 오재일 선수를 영입하면서 대박을 냈고 보상 선수로 박기범 선수를 보냈습니다. 윤성 선수와 정인호 선수, 박찬도 선수 등이 팀을 떠났습니다. 키플레이어 투표에서는요, 오재일 선수가 61.9%, 갈수록 득표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학주 선수가 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고, 라이블리 선수가 3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금 할 말이 많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표정 관리가 안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스토브 리그였어요. 네. 왜냐면 일단 작년 삼성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타선의 장타력 그리고 1루수 부재의 문제였는데 일단 이거를 오재일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한 방에 해결을 했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투수 듀오는 일단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뷰캐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성적을 보여줬고요. 라이블리는 나오면 잘하는데 사실 이 선수도 부상이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선수는 올해까지 데려가 보는 걸로 한 것 같고 약점을 한 명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차근차근 보강한 게 아니고 한 방에 딱 보강을 했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키플레이어로 오재일 선수를 꼽았어요. 왜냐면 일단 삼성의 투수진이 외국인 선수 2명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최채용 선수 부상 소식은 좀 안타깝지만 일단 양창섭 선수 선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홍정우 선수 같은 이제 그런 선수들이 선발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일단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올 시즌 타선이 더욱 힘을 내준다면 좀 투타의 밸런스가 맞아가는 과정에서 삼성의 성적도 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작년 투수진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좀 가을 야구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조금 사심을 담아서 네. 이제는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왜냐면은 오재일은 잠실에서도 25개 이상 홈런을 노리던 타자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 삼성이 구장을 바꿔놓고 구장이 바꾼 구장이 홈런이 정말 잘 나오는 구장인데 자기들은 덕을 못 봤어요. 손해만 봤습니다. 근데 드디어 덕을 볼 수 있는 타자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재일이 잠실에서 25개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선수인데 과연 삼성 라팍을 가면 몇 개를 때릴까? 자기 등번호만큼 때려야죠. 44번 달았던데. 이제 투수진은 말씀하신 선수들과 또 이제 유망주들이 계속해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투수 유망주 네, 천국이에요, 천국. 정말 이런 투수들 유망주들 갖고 있으면은
뭐 걱정할 게 없겠습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아 배부르죠. 오늘 저녁 드시 마세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아유, 저희 팀에 이런 유망주들이 있었으면은 제가 지금 상태가 이렇지 않고 굉장히 모델처럼 돼 있었을 겁니다. 키플레이어로는 물론 당연히 오제일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오제일을 받쳐줄 선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뽑았던 게 김동엽 선수입니다. 김동엽 선수가 이제 작년 후반기에 미쳐 날뛰었죠. 아 진짜 그쵸. 킹동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삼성이 김동엽 선수를 데려올 때 기대했던 거는 구장 효과였어요. 지금 오제일한테 기대하는 것처럼 구장 효과를 받고 날아오르는 걸 기대했던 게 김동엽 선수인데 좀 많이 헤맸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제 플루크가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줬고 그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 그 세부적인 수치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성적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컨택과 뭐 이제 뭐 삼진도 줄었고요, 볼넷도 올랐고요. 진짜 딱 전형적으로 야구를 잘해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타자가. 드디어 터지는 건가요? 네, 드디어 터질 것 같아요. 드디어 터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김동엽 선수도 나이가 막 젊다고 그렇죠. 하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냐 집중력을 그게 조금 관건이라서 김동엽 선수가 시즌 내내 뭐 작년에 그 미쳐 날뛸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한 단계 아래선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면 오제일과 함께 엄청난 파괴력으로 타선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또 하위 타선까지도 상당히 구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가을 야구 노려볼 때 됐다.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제는 충분히 할 수 5년 있다. 쉬었으면 가을에 많이 쉬었다. 예, 뭐 물론 뭐 변수, 뭐 부상 같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을 하면 그건 좀 예상 바뀌지만 그런 변수가 껴있지 않다면 올해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다른 선수, 그러니까 피엘라 선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플레이어로. 그냥 지금 삼성은 지금 딱 외국인 타자의 화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러프 이전과 이후에도 좀 많이 좀 안 좋은 안 좋은 외인 타자 픽이 많았는데 피엘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어느 정도 외국인 선수 기준 평균만 해줘도 삼성이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살라디노랑 팔카의 합산 WAR이 0.68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뭐 팔카보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한참 잘해야죠. 살라디노가 이제 풀 시즌 뛰었을 때 찍을 수 있는 성적 정도는 유지해줘야 좀 잘 타선에서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삼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체력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추락한 불펜. 네. 불펜이 정말 6월, 7월쯤에 허삼영 감독님이 막 합하고 소리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불펜 그 지표들을 다 보니까 안 좋아졌죠? 다 아쉽게 하락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심창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 뭐 심창민 선수 추가되면 불펜 무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불펜 WAR 합계가 5.21로 전체 V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지광 선수 그리고 우규민, 장필준 같은 좀 불펜의 핵심이 되어줘야 하는 선수들이 후반기에 나란히 부진하면서 이 선수들이 좀 이번 시즌 불펜에서 스텝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과연 이제는 긴 가을 휴가를 끝내고 다시 가을 무대에 복귀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이번 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도 요즘 가을에 많이 쉬고 있어요. 우승 이후로 좀 잠잠한데 일단 올해 외국인 선수로 가령 선수를 보내고 맹댄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FA로 최영우 선수가 잔류를 했고요.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에이스를 잃게 됐습니다. 또 김주찬 선수도 은퇴를 하면서 외야에도 한 자리가 났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맹댄 선수가 31.6%의 득표율을 보였고요. 터커 선수가 21.1%, 장현식 선수가 15.8%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기아는 외국인 선수들의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뽑았죠. 네. 터커 선수도 굉장히 준수하고 그 다음에 맹댄 선수랑 브룩스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원투펀치 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현종의 이탈이 에이스가 빠진 공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맹댄이 들어왔을 때 그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아의 키포인트는 저는 돌아가면서 아픈 불펜진의 부상이랑 좀 맹댄의 건강 관리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 키플레이어는 저는 장현식 선수를 꼽았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브룩스 맹댄 조합은 기본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혜영, 전상현, 박준표가 버티는 불펜진도 리그에서 상당히 수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아가 1, 2선발하고 준수한 불펜진 상대장을 빼면 투수진의 뎁스 전체는 좀 얕아요. 심지어 거기에 양현종도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수진에서 롱맨 그리고 3, 4, 5선발에 들어가서 선발 경쟁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장현식 선수가 일단 영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투수진에 대한 인식은 동욱님이랑 사실 거의 판박이에 가까울 정도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는 양현종의 빈자리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현종 선수 작년에 커리어 로우였죠? 작년 기준으로 양현종 선수, 물론 뭐 양현종이 빠졌을 때 정신적 타격, 뭐 약간 상징적인 타격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성적적으로 따져봤을 때 작년 양현종이 빠진다고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양현종은 빠져도 되나요? 그 소리는 아니죠. 기아 팬분들 여기입니다. 그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양현종의 빈자리가 정말 커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될 선수를 찾아내는 거는 조금 골치가 아프긴 합니다만 좋은 선수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임기영이나 이민우 선수는 이미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선수들이고 그 외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장현식, 뭐 김현수 선수 있고요. LG 김현수 말고 다른 투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린 이일이. 이일이 선수는 진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일이 선수 저는 그 전까지 사실 이일이 선수에 대해서 좋은데 첫 해는 뭐 그래도 자원 불펜 정도 하지 않겠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뭐 2군에서 선발 수업 받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습 경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경험을 쌓고 뭐 프로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고 난다면 선발로도 충분히 기회를 줘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양현종의 빈자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채워줄 만한 뉴페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 키플레이어는 유지혁과 김태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년의 트레이드들로 보강한 내야 뎁스들이죠. 기아의 내야진은 세대 교체가 정말 시급해요. 유지혁과 김태진이 3루와 유격수. 왜냐면 2루는 어쨌건 김선빈 선수가 뛸 거기 때문에 3루와 유격수 자리를 좀 채워줘야 됩니다. 저는 뭐 유지혁 선수랑 황대인 선수 이렇게 두 선수를 꼽았는데요. 유지혁 선수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황대인 선수가 사실 그 고교 시절에 보여줬던 엄청난 모습을 지금 프로에 와서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사실. 지난 시즌에 일단 선구안이나 컨택 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파워 포텐셜이 있는 타자인데 파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지금. 저 홈런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원래 3루를 봐야 할 자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1루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프레스턴 터커가 1루로 자리를 또 옮겼다 보니까 네네. 황대인이 좀 많은 기회를 사실 부여받지는 못할 거예요. 뭐 백업이나 지명타자 롤로 출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자신의 어떤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좀 기아 타선에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기영 선수가 이제 작년에 세부 성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이때 기아의 우승 시즌이죠. 이때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선발 로테이션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선발이나 5선발을 맡을 뭐 장현식 선수나 이민우 선수나 뭐 김현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물음표가 사실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영 선수까지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상수로 자리 잡아야 기아가 안정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내야에 좀 퍼져줘야 되는 자원들이 많은 기아 타이거즈인데 이 내야진들이 잘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혜리 선수가 팬들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